Red alert. We are under attack. Greetings, Earthling. 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공부 집중력의 저자인 한의사 변기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장님 지금 벌써 세 주째 이 매주 강조 주시고 계신데요. 이 네. 뇌가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더 발달하게 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뇌에 필요한 것이 영양, 산소, 자극인데요. 네. 자극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극에 비례해서 그 시냅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뇌가 활성화됩니다. 네. 실험적으로도 이제 많이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늙은쥐는 넓은 케이지에다 놓고 먹이를 줬고요. 네. 젊은쥐는 좁은 케이지에다 놓고 먹이를 줬을 때 한 달 후에 늙은쥐는 미로찾기로 다 성공을 하지만 젊은쥐는 거의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같이 그 자극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요. 이 원장님, 영양, 네. 산소, 자극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네. 이 자극이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어떤 자극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모든 그 외부의 자극,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자극인데요. 네. 문제는 어차피 우리는 그걸 받고 살고 있지만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균형이 깨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뇌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뇌는 좌뇌 우뇌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각각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가운데 뇌량을 통해서. 근데 좌뇌 우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네. 좌측 뇌는 주로 부분적인 일을 처리하고요. 우측 뇌는 전체적인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네. 어린 나이에 자극을 받더라도 어떤 그런 반복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좌뇌가 좋아지기 때문에 심지어 혼자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영어도 혼자 깨우치고 뭐 이래서 부모님들이 천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상대적으로 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넓게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사회성이라든지 또래 관계,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많은 그 부작용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우뇌 좌뇌가 균형 있게 자극이 돼야 좋은데 지금 네. 이 8921님 청취자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 네. 자극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일종의 자극일 수 있잖아요. 이 네네. 스트레스도 그렇다면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스트레스 그럼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굉장히 안 좋은 자극이거든요. 네네. 문제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스트레스를 통해서 어려운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고요. 네.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약간의 그 어려움에도 좌절하게 말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도 자극인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과도한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공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칠감을 자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이 칠감이 뭡니까? 칠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를 말하는데요. 네네. 여기에다가 손의 위치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즉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가 오른손을 들었는지 왼발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의 위치 감각이고요. 네네. 또 전정신경계에는 평형 감각이 있어서 우리가 360도 그 방향을 감지하는 건데 네. 이것이 이제 그 합해서 칠감이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 중에서도 시각으로 들어온 정보가 거의 80%고요. 네. 청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6%이기 때문에 시각의 자극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시각적 자극이 중요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의 자극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문제 자체를 잘못 읽기 때문에 네. 아주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감에 손의 위치 감각 그리고 이 천정신경계의 평형 감각을 더해서 칠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 복식 호흡이 뇌 자극에 도움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아, 예. 호흡에는 흉시호흡과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네. 유아기 때는 이제 모유를 빨기 위해서 배로 이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점점 어른이 되면서 이 복식호흡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산소량이 모자라는데
우리 인체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산소가 모자라서 머리가 무겁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심지어 천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네,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군요. 아까요, 네.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맞추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균형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뇌가 자극을 받으면 좌뇌 우뇌가 같이 이렇게 발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먼저 우뇌가 발달이 돼서 네. 이제 우뇌가 좋아지게 되면 좌뇌가 발달이 돼서 마치 돌 무렵까지만 애가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언어가 되는 것 같은 것이 뇌의 그 원리인데요. 네. 이 시기에 이제 그 좌뇌가 발달이 되면 밸런스가 깨지면서 균형이 심하게 깨지면서 문제가 오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여야 될 때 TV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스마트폰, 책 등의 아이들이 이제 눈을 고정시키게 되면 반복적인 자극이 좌뇌 기능만 올려주기 때문에 불균형이 오게 되고요. 결국은 선택적 주의력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네.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가 관심 없는 것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ADHD, 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측대뇌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대근육 운동을 해야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타기라든지 줄넘기, 술래잡기 등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움직임도 이 우뇌 발달에 크게 이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움직임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아빠들이 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런 좀 같은 행동, 움직임, 운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우뇌는 남성적인 뇌라고 그러고 좌뇌는 여성적인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빠들은 아이들이랑 놀 때 결국은 막 울음 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몸을 가지고 막 씨름을 하거나 네. 그래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울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대근육 운동이 우뇌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결국 사회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 시야가 넓어지고 넓게 생각하는 그런 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잘 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변기원 원장이었습니다.